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하지정맥류 명의시죠. 참하지외과 박인수 원장님 모시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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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참하지외과 대표원장 박인수 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보다가 찾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하지정맥류 진단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왜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냐, 어디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환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진단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초음파 검사라는 어떤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정맥류 때 검사는, 초음파 검사는 무슨 피 검사하는 거나 딱 정지된 엑스레이나 CT, MRI처럼 뭔가 이렇게 정해진 움직이지 않는 값이 아니라 실제로 다리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초음파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 장비의 어떤 성능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팅값, 여러 가지 그 초음파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해서 좀 미묘한 차이가 사실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 그 혈류 검사는 그날 그 당시에 환자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날씨, 네. 기온, 검사하는 그 검사 방의 기온이나 이게 아침이냐 저녁이냐. 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나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도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고, 또 손을 눌렀다 뗐다 하는데 어느 부위를 어떤 압력으로 얼마나 세게 누르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사실 한 7, 80cm 되는 긴 구간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부위냐라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지정맥류 검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건데,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단값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전 병원에서는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 검사를 했다가 다음 병원을 갔는데 막 계단을 엄청 올라갔다든지 뭔가 그날 엄청 피곤했다든지 하면은 또 달라질 수 그럴 있겠네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량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진단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이유 말고 또 병원마다 좀 진단 결과가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검사의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교과서적인 이제 진단 기준에 약간의 한계일 수 있는데, 보통 정맥류 진단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0.3cm 이상 혈관이 확장이 돼 있고 0.5초 이상의 역류가 있다라는 딱 그냥 그 두 가지 조건을 보통 제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에서 그런 이상이 있냐 없냐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0.5초가 딱 되면 이게 진단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0.4초일 수도 있고요. 0.6초일 수도 있으면, 그쵸? 사실 그 정도 0.5초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초음파 검사 값이라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검사 진단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허벅지 위에, 그러니까 무릎 위에 허벅지에서부터 조금 쭉 발목까지 타고 내려오는 그 긴 구간의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무릎 이하 부위나 부분적으로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안 하거나 먹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 그런 걸로도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의사들의 경험이나 또 아니면 의사들의 어떤 치료 선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어느 부위에 얼마, 몇 초 또는 역류 속도가 얼마, 이거를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특성도 있지만 그 결과를 해석을 해서 정말 어떤 치료를 그럼 할 것인지는 의사들마다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방금 얘기한 좀 중요한 게, 이 초음파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 검사에서 기계가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환자 몸에 초음파 프로브, 그 기계를 대고 눈으로 보면서 움직여가면서 각도를 조정해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정말 검사 경험이 많고
많이 익숙하면 더 빠르게 더 자세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검사 이제 경험이 적고 익숙치 않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의료기관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일이냐면, 그 정맥류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0.3cm, 0.5초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환자가 그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증상이나 불편감을 매치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실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네, 이제 뭐 개인병원에 와서 검사했더니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병원 결과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개인병원에서 이제 있다고 했다. 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원장님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검사자가 다르고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고, 네, 맞습니다. 산화제과는 저희 원장님께서 검사도 진료도 직접 하신다는 거. 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지정맥류 진단 같은 경우, 검사나 진단 같은 경우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게 경험도 참 중요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원장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환자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과잉 진료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잉 진료가 실제로도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과잉 진료라는 거는 어딜 가나 뭐 나오는 얘기죠. 하지정맥류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질환이고요. 특히 양성 질환의 경우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면 죽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논란이 없는데, 수술 안 해도 죽지 않는 병 같은 경우는 환자가 불편하니까 치료하는 이제 양성 질환이잖아요. 양성 질환은 사실 의사들만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냥 참고 사세요. 죽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불편하거든요, 환자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하면 심하지 않지만 불편하시니까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게 사실 좀 차이가 나는 게 대표적인 양성 질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게 과잉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잉 진료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0.5초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러면 정말 0.3cm보다 크고 0.5초가 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환자가 느껴지는 불편한 감이 증상이 있는 게 맞는 거냐? 검사에서 뭐가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자가 느껴지는, 이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이제 불편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냥 그게 있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검사 결과를 보지만 또 환자의 주된 증상을 같이 봐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픈 게 맞으니까 치료하는 게 좋다. 이 사람은 이상은 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 그럼 수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환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다. 어디서는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여기가 정직해.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을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주실 거죠? 혹시 그러면은 약간 내가 이게 과잉 진료일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기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가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군데 가서 비교를 그렇죠. 해봐라. 예. 네. 오늘은 병원마다 진단이 왜 다를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안 해도 된다고 할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료 보면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사실 진료를 받는데 어디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뭐 몇 군데가 있고 어디 갔더니 뭐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 그 병원마다 얘기가 달라서 왔다. 이런 분들이 뭐 종종 있거든요. 정말 울퉁불퉁하게 심하고 튀어나왔으면 그럼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거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어떤 의사가 검사해도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심하지 않은 거. 경미한 거. 그렇죠. 초기인 경우에는 검사, 뭐 날씨, 뭐 그날 환자의 컨디션, 검사 장비의 성능, 의사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게 초음파의 어떤 뭐 한계이자 특징인 거고, 그다음에
비슷한 결과가 있어도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이게 정말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건지 치료해서 환자한테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지켜봐도 되는 정도인지 그거는 또 의사의 경험이 필요한 거라서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 결과를 해석을 하는 거는 의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고 뭐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안 해도 되는 경미한 거를 조금 이제 치료를 권하는 과잉 진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병원마다 진단이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네요.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이상하고 헷갈리면 병원을 좀 몇 군데 가보시는 거예요. 몇 군 가보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공통적인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 하지정맥류 명의시죠. 참아지외과 박인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하지정맥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